첫 번째, 보통예금입니다. 가입 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여유자금의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무이자인 경우도 있다. 세금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이 없고 일시적 보관이고 세금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징, 가입 대상 제한 없고 가입 좌수 예치기간 가입 한도 제한 없고 금리도 자유화, 그러니까 정해진 금리가 없다. 주고 싶은 대로 준다. 이자 계산, 적용 이율 결정은 결산기 평잔을 기준으로 하고 세금 혜택이 없죠. 그래서 이자 세금 14%, 지방세 1.4%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상시 보호가 됩니다. 왜? 예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축예금이에요. 저축예금, 실명의 개인이다.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없습니다. 금리 자유화, 이자 계산 3개월마다 준다. 세금 혜택 없다. 상시 보호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MMDA입니다. MMDA.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MMDA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부 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식이다. 단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지급한다 라는 거죠. 자산운용사의 MMF 종합금융사의 현금관리 계좌와 경쟁이 가능하다.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 그죠? 그 다음에 CMA랑 경쟁이 가능하다. 예치 기간이 아닌 예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예금은 기간이 중요한 것도 있고 X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금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자는 짧게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됩니다. 가입 대상 제한 없고요. 이자 계산 방법, 매일 잔액에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그래서 매일 잔액의 금리를 적용하니까 예치 금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돈 마련 상품, 정기적금. 이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특정일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고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내 금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특정일에 일정 금액을 적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Q&A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신규 가입 불가한 걸 왜 가르치냐. 그냥 거기 텍스트에 있으니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가르치냐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우리 교재에 있었으니까 그 본래 교재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재형저축, 재산을 형성하는 저축, 재형저축이다 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계약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재산의 형성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금액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형성되니까 기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지 소득공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율은 3년간 고정금리, 지유 1년 단위다. 가입 대상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며 직전기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다음 중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거주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거기 2천만 원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재형저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돈이 많은데 재산을 뭘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3,500만 원 안 될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최실년 최대 10년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기일 1 영업일 전까지 일해야 하나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적립 방법 및 저축 금액 분기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된다. 그러니까 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세제 혜택 가입일로 하여금 7년 이상 경과 후 만기 해지 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나 단 감면받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한다. 만기 후 이자 계약 만료 해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해지하면 당연히 못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또 나왔죠.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저축통장이다. 상품 특징,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혜택, 가입 대상, 연령과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계좌. 납입 방법, 매일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한다. 적립식의 경우 매월 2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한다. 청약순위,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15세 미만은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금리 자유화되었으며 은행별로 상이하며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로 가입 가능하다. 예금 보호 여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진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보호가 되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이었죠. 그래서 비존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 뭐하게 되고 폐지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이다. 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비과세 생계형 저축 및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도에서 차감한다. 통장의 표지 내지 또는 거래 내역서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되고요. 가입 대상자 앞에서 했죠. 65세 이상인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그중에서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족, 가족, 8.1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다. 그래서 요건이 뭐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해야 된다.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가 되죠. 그래서 대상 상품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한 단 아래 상품은 제외한다. 그래서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CD, 표지음, 무기명, 정기예금 안 되고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 가능한 당자예금, 가닥의 당자 안 되고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기취급 중인 비과세, 예외예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65세 이상인 거주자 나이가 중요하게 나온 적이 있다입니다.